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바뀔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들을 꼭 명심하시고 숙지하시고 다시 리플레이로 되돌려보면서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 외 13명이 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아마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강의를 준비해봤고요. 뒤에 가서는 판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끔 계산을 통해서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소득세법이 일부 개정이 된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은 어떻게 변화될 건지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고가주택 기준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간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고가주택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면서 그간의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 금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입법 예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유기간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 적용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액의 양도차익 방지를 위해 보유기간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차익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형식의 양도차익별로 차등 적용시킬 건지 이 표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제부터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각각 계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최대 40%에서 토탈 80%의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거주기간에 대한 장특공제는 건드리지 않고 보유기간의 장특공제를 좀 손질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2년 거주를 하셔야 되고 최소 3년 이상 보유를 해야지만 장특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양도차익이 약 5억 원 이하로 발생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장특공제는 기존 그대로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양도차익이 5억 원을 초과하고 10억 원 이하로 발생이 되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거주기간은 기존 그대로 받아볼 수가 있지만 이 보유기간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이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표시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끔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주택자인데 2년을 거주했고 3년 정도를 보유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은 약 10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기존 현행상 장특공제는 2년을 거주했기 때문에 4% 해서 8%에 대한 거주 장특공제를 받고 3년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4%를 적용해서 12%에 대한 보유기간의 장특공제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2년 거주 3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총 20%에 대한 장특공제가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한 거는 그대로 8%를 받지만 3년 이상 보유한 거는 양도차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9라고 했습니다. 저는 양도차익이 10억이 발생이 됐고 5억을 초과한 금액은 5억이죠. 따라서 5억에 9%를 적용을 해서 약 4,500만 원이 발생이 되는 거고 여기에 6천만 원을 더한 금액이 약 1억 500만 원 정도가 보유기간에서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세대 1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변경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는 취득했던 시점부터 양도할 때 시점까지의 기간을 장특공제 보유기간으로 산정을 했는데 이제는 다주택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자로 되어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산점을 1주택 이외에
모든 주택을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총 3가지로 소득세법이 일부 개정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판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표가 됐죠. 이게 지금 뭐 아직 통과가 된 거는 아니지만 개정될 소지가 매우 높다라는 얘기예요. 총 3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시키겠다라는 얘기고요. 현행 9억까지를 비과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을 9억까지 보고 있죠. 이 9억을 물가 상승과 주택 가격이 너무나도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상향 조정시켜야 되는데 12억 구간으로 상향 조정시키겠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지금 당장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 향후에 법 시행 이후 양도하시는 분부터 적용이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9억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 12억까지 상향이 조정되고 난 이후에 매도하시면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안 내셔도 되는 거죠. 전체 다 비과세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유기간에 대한 장특공제를 현행 최대 40%씩 받을 수 있지만 양도 차익별로 차등 적용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존의 1세대 1주택자 분들은 이게 날벼락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법 시행 후 취득하시는 분부터 적용이 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다주택자에서 주택을 다 매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시기부터 장특공제를 기산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장특공제 기산일은 지금 당장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 다주택자분들은 물건을 시장에 빨리 내놔라라는 이 무언의 압박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끔 얼만큼이나 양도세 차이가 얼마만큼 많이 나는지 그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A라는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을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를 2021년도에 취득을 했고요. 약 매매 금액이 35억 정도에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쭉 시간이 지나서 A 아리팍을 2021년에서 약 10년이 지난 2031년도에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매매 금액은 35억에서 약 50억 정도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세 차익은 얼마나 발생이 된 거죠? 차익은 약 15억 정도가 발생이 된 거네요. 자, 그렇다면 현행상 양도세를 계산할 때요, 9억까지가 비과세 기준이죠. 그래서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서 고가주택들은 양도세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9억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해 봤더니 이 과세표준이 장특공제 최대 10년 거주 10년 보유를 했기 때문에 80%를 적용을 받아서 2억 4천이 발생이 되는 거고, 따라서 양도세는 약 8천 정도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8천. 현행 기준으로 따져 보신다면. 자, 그렇지만 만약에 개정이 돼서 이 개정안에 따라 적용을 해본다면 9억이 아니라 12억으로 비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이 됐죠. 그래서 12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데 과세 표준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에 2억 4천이었던 과세 표준이 약 5억 4천으로 늘어나게 됐고, 양도세는 따라서 2억 1천으로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장특공제를 양도차익별로 차등 적용시켜 봤더니 현행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양도세가 나오더라. 따라서 2번 사항으로 가게 된다면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A주택을 매도하기 이전에 B라는 주택을 2030년도에 매도를 하고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 31년도에 아리팍을 매도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3번 사항으로 갈 수가 있죠. 이 3번 사항은 현재 다주택자로서 한 채를 매도하고 B를 매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 양도세를
계산을 해봤더니 장특공제 혜택을 아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를 계산해봤더니 양도세는 약 4억 9천 정도가 발생이 되더라. 따라서 3번 사항으로 적용을 해보면 양도세는 2번 사항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분들이 이렇게 똘똘한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22년까지 전부 다 이 매도를 해야지 똘똘한 1주택에 대한 장특공제를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민주당이 이런 무언의 압박을 굉장히 법을 통해서 가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주택자분들이 과연 이런 물건들을 매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3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양도하는 기준의 시점에 따라서 법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팔면 되는 겁니다. 안 팔면. 지금도 장특공제가 매년마다 법이 바뀌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하락장이 찾아온다면 이 법이 똑같이 시행이 될까요? 절대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이 똑같이 시행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 지금 양도세가 약 최대 82.5%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건을 안 파는 거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고가주택들은 매물 잠김 현상들이 계속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1번, 2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9억에서 12억 구간에서 놀고 있는 중소형 평수 아파트들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25평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억이 초과되면 고가주택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에 대한 적용을 많이 받아왔었던 걸 12억 구간으로 상향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출이나 여러가지 법에 대한 테두리가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12억 구간까지는 전체 모든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무주택자 실수요층들에게는 9억에서 12억 구간에 대한 아파트가 굉장히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3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매물 잠긴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1번과 2번 사항에 해당되는 9억에서 12억 구간에 대한 중소형 평수대의 아파트의 매수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바뀔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들을 꼭 명심하시고 숙지하시고 다시 리플레이로 되돌려보면서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응과 대처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